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어제 멤버십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인텔이 시간외에서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인텔에서 큰 수익이 나서 평균 6.7%의 수익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자 관련주예요. 그래서 양자 관련주를 과거에 시세가 폭발적으로 날 때는 자주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뭐 뉴스라고 할 것도 없고 시세의 변화도 없고 계속 뭐 빠지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자제를 하다가 어제 또 괜찮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최근 3일간 또 시세가 좋았습니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은 죽을 듯 말 듯 하고 있는 양자 관련주가 다시 살아나나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디웨이브 퀀텀이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5개 관련주들이 모두 뛰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을 능가하는 성과를 냈다. 이 얘기는 뭐 이제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자사의 어닐링 양자컴이 가장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몇 분 만에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슈퍼컴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의 100만 년이 걸린다라는 그 정도의 이제 정확도를 자랑을 했는데 디웨이브의 양자 컴퓨터가 새로운 물질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자 역학의 문제를 신뢰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디웨이브의 양자 컴퓨터가 자성을 가진 특정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거나 변화하는지 등의 특성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기 물질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은 이제 새로운 자기 물질이나 관련 기술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물질의 특성도 발견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앨런 바라츠죠. 디웨이브의 그 CEO인데 이게 양자 컴퓨팅의 성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센서나 스마트폰, 모터나 의료 영상 장비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계들이죠. 거기서 이제 사용되는 자기 물질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자기 물질의 시뮬레이션을 20분 내에 완료를 했고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슈퍼컴으로는 100만 년이 걸린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웨이브 퀀텀 요즘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5개 양자주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고 있죠.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뛰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리마켓 기준에서 21선 위로 지금 올라온 그런 상태예요. 최근에 또 적산병 3개의 양봉이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요거 이제 디웨이브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주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편이에요. 모두가 이제 이 디에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8달러에서 4달러대까지 거의 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토막 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났고요. 여기서 뭐 반토막 이상이었죠. 반토막 이상이었고. 그래서 또 한 번에 이제 반토막이 났지만 이제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웨이브 퀀텀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양자컴이 전자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계산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양자 게이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디웨이브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양자 어닐링이 뭐냐라는 거는 여러 가능한 해결책을 한 번에 시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시험하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빠르게 찾는다. 그래서 이제 구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복잡한 문제에 최적의 답을 빠르게 찾는 데 장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우위 하는데 그 양자 우위라는 게 뭐냐라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 컴퓨터가 현실적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슈퍼컴퓨터 대비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이제 양자 우위, 요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뭐냐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구글이 2019년에 발표했던 양자 우위가 논란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디웨이브가 발표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임팩트 있는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당시 자사의 컴퓨터, 자사 양자컴 시커머가 기존 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릴 계산을 3분 만에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디웨이브가 했던 얘기처럼 세계 최초로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IBM이 구글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자사 슈퍼컴으로는 1만 년이 아닌 2, 3일이면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슈퍼컴퓨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양자의 우위, 양자의 우월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아까는 뭐 100만 년이라고 하고 여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1만 년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IBM은 2-3일이면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슈퍼컴퓨터랑 비교를 하냐에 따라서 양자의 우월성, 양자 컴퓨터의 우월성에 대한 평가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게 아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D-Wave의 경우에도 일부 과학자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컴퓨터들이 양자 컴퓨터의 성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자컴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요 이제 시세를 기준으로 보시면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완벽하게 뛰어넘었다. 그냥 슈퍼컴퓨터를 밟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냥 뭐 슈퍼컴퓨터가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 굉장한 이제 관심을 끌었었죠. 이 당시에는 뭐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근데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고 뭐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양자 칩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요런 게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양자 관련주 5개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그렇게 독보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를 대중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양자라는 말만 붙으면 이제 난리가 났었죠. 고런 게 이제 시세에 반영이 됐던 거고 고거에 대한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물론 이제 그 젠순왕의 발언이 큰 몫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몇 번의 뉴스가 또 나왔어요. 나왔지만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거든요. 이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다는 느낌을 받아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내가 더 고가에서도 프리미엄을 얹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그런 이제 펀더멘털 분석적인 그런 관점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꼬집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양자주 시세가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좀 과도한 조정이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심한 조정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 조정을 받고 나서 또 이제 적산병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어요. 극에 달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반등만 나오면은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보유자들이 갖고 있기가 쉽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로 뭐 "주고 나서 하나 들고 갈 거야."라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뭐 중기나 스윙 정도로 들어왔던 분들은 이제 시세가 나기만 하면 탈출할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의 반등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전일 2배가 넘는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4억 달러 정도의 예 그게 나왔는데 4억 달러면은 이제 뭐 한 6천억 정도 되나요? 6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뭐 과거에 비하면은 이제 뭐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빵 터져줬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웨이브 기준으로 해서는 아마 7달러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뒤에 매수자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그게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끝물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걸 파악하는 게 결국에는 마진을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관련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GTC 행사라든지 뭐 디웨이브의 큐비트 컨퍼런스 요런 것들이 이제 3월 말쯤에 3월 하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행사를 앞두고 나오는 초기 시세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7달러까지는 아마 찍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디웨이브가 현재 뭐 5달러인데 뭐 지금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가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단기 시세로 봤을 때는 뭐 7달러까지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디웨이브 큐비트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열리고요. 양자 AI가 이미 실제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그 앨런 바라츠 CEO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퀀텀 리얼라이즈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이제 업계 리더들이 양자 컴퓨팅과 AI의 교차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GTC 행사도 마찬가지죠. 그 주로 이제 그 AI에 대한 그 얘기가 많아요. GTC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양자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기 때문에 뭐 비중은 낮지만은 역시 양자 컴퓨팅과 AI의 교차점 요런 주제로 이제 논의를 한다. 진행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3월 말까지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홀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인제 양대 컨퍼런스의 어떤 결과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인제 과거에 폭발적인 시세를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너무 인제 길게 가져간다거나 매매 관점으로 가져가는 거는 좀 보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양자주를 끝까지 가져가겠다. 예. 팔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겠다. AI와 같은 어떤 시대가 올 때까지 길게 가져가겠다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신규로 접근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기대했던 시세가 안 나올 때는 인제 대거 또 인제 단기 물량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 시에는 빠른 손절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 양자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양자주들이 인제 약간의 반등이지만은 그래도 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21선 위로 안착만 해 준다면은 어 뭐 일정 부분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